네, 오늘은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원의 정의부터 살펴보시면 평면 위의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모인 점들의 집합. 그게 원의 정의이죠. 그러면 그 원의 방정식을 세어보시면 이 원 위에 있는 점을 변수 px, y라고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점을 원의 중심, 센터라고 c라고 놓으시고 a, b라고 놓으십니다. 그러면 결국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이 반지름 r이라는 것은 루트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고 양변 제곱해서 루트를 없애시면 r의 제곱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. 그러면 얘는 이제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중심이 a, b고 반지름은 r인 원의 방정식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. 즉 얘는 표준형이라고 부르며 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심과 반지름이기 때문에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표준형으로 나타내어 줍니다. 예를 들어 중심이 2,3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 거꾸로 x 빼기 중심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중심 3의 제곱은 r의 제곱 자리이므로 25 이런 식으로 써주면 중심이 2,3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의 방정식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중심이 0,0이다 라고 되면 반지름이 3이다 라고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중심이 0,0이면 a, b 자리가 0,0이기 때문에 x 빼기 0의 제곱인데 0은 없어도 있어도 그만이니까 x의 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y의 제곱은 r의 제곱자리 9다.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일단 원의 정의는 평면 위의 어떤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했는데 평면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구가 되겠죠. 맞죠? 그래서 평면 위에 어떤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원의 방정식의 정의고 그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는 점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으로 원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원의 조건은 반지름이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에서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제곱 b의 제곱 더하기 r의 제곱이었는데 표준형으로 나타내었을 때 원의 조건은 r의 제곱자리가 0보다 커야 돼요. 만약에 0보다 작거나 r의 제곱이 r은 0이라면 그럼 얘는 점원이 되겠죠. 점원. 반지름이 존재하지 않는 이렇게 점으로 찍히는 점원이 되겠고 얘가 r이 음수라면은 있을 수 없겠지만 허원이 되겠죠. 허원. 맞죠? 그래서 원의 조건을 구하라 라고 하면 r의 제곱이 0보다 크다.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. 됐죠? 두 번째로 중심이 좌표축에 있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심이 좌표축 위에 있는 원의 방정식. 중심이 좌표축. 중심이 만약에 x축 위에 있다 라고 했으면은 y축, x축이라고 했을 때 이 x축 위에 이런 식으로 떠 있는 게 중심 x축에 있는 원의 방정식이고 그렇다면 중심의 y좌표가 0이 되겠죠. 이런 식으로. 반지름은 r이라고 보면 그러면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꼴로 나타내실 수 있겠죠. 그런데 만약에 중심이 y축 위에 있다.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의 방정식이다. 이런 식으로 되겠죠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0,b가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y-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.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심이 x축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세우실 수 있어야 되고
중심이 y축에 위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세우실 수 있어야 합니다. 아시겠죠? 그러면 그렇죠.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. 참고로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.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심이랑 반지름이었어요. 반지름. 중심이랑 반지름을 알면 원이 어떻게 생겼는지, 어떤 모양인지, 어떤 위치에서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고 하면 중심을 지나면서 이런 선분을 기준으로 여기를 두 점으로 준다는 얘기겠죠. 그럼 이 점을 x1, y1으로 두시고 이 점을 x2, y2 이 지름의 양 끝점을 줬다고 생각했을 때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하니까 각각을 구하면 돼요. 중심은 두 지름의 중점이므로 x 좌표끼리 더하고 2로 나누고 y 좌표끼리 더하고 2로 나눈 얘가 중점이 됩니다. 반지름은 만약에 여기 길이 이 점을 A, 이 점을 B라고 했을 때 A, B 사이의 거리의 절반, 이게 반지름이 되겠죠. 그럼 예를 들어서 필수제 2번 같은 경우 보시면 얘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요. 그러면 원을 그리시고 중심을 지나는 게 지름의 정의였죠.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고 B가 7, 4인데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? 중심이랑 반지름이라고 했죠. 그럼 중심을 구해야 돼요. 중심은 이 지름의 절반이니까 중점이니까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눕니다. 그러면 3,1이 되겠죠. 중심이 3,1이고 그러면 여기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알기 때문에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. 그쵸? 그 다음 여기 반지름을 구할 차례인데 반지름은 요 길이의 절반이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요 길이를 구하셔도 되겠죠. 이 길이 7,4와 3,1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루트 7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4 빼기 1의 제곱 이게 여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그것에 여기가 반지름의 제곱자리니까 반지름의 제곱이다. 이런 식으로 오셔야 되고 정리하시면 16 더하기 9에서 25 루트 25니까 밖으로 나오면 5고 5의 제곱은 25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. 아시겠죠? 다음으로 필수제 1번 보시겠습니다. 필수제 1번 보시면 2,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한다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한번 쓰고 시작할까요? 표준형은 중심이 a, b일 때 x 빼기 a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이런 꼴이었기 때문에 중심이 2,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면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쓰시고 마이너스 1, 0을 지난다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9 더하기 1은 r의 제곱이니까 r의 제곱은 10 즉 원의 방정식은 이거 자리에 10 대입하시면 되겠죠. 2번 두 점을 지나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3이 돼요. 그러면 두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표준형 일단 씁니다. 반지름이 13이니까 여기 루트 13 들어가시면은 루트 13을 제곱해서 여기 자리가 13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이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. y 자리에 0을 넣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x 자리에 b점을 대입해서 x 자리에 3을 넣으시고 y 자리에 0을 넣어봅니다.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a의 제곱이랑 똑같기 때문에 같죠? 1 플러스 2a 플러스 a 제곱이 되고 b의 제곱은 13이겠죠.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b의 제곱
1인데 13이 넘어오니까 1이 넘어가니까 12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 여기는 9 마이너스 6a 플러스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r제곱자리에 13을 넣어야 되겠죠.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b의 제곱은 4가 되겠죠. 얘네 두 개를 연립하려면 양변을 뺀다면 a제곱 b의 제곱이 없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얘네 두 개 양변 빼면 a제곱 a제곱 사라지고 2a에서 마이너스 6을 빼면 8a겠죠. 8a. b의 제곱에서 b의 제곱 빼면 없어지고 12에서 4 빼면 8이 되겠죠. 그러므로 a는 1이다.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. a가 1로 아무 시계나 대입하시면 둘 중에 1 플러스 2 플러스 a1을 넣은 거예요. 그러면 b의 제곱은 12 빼기 3이니까 9가 되겠죠. 그러면 b는 풀마 3이 됩니다. b가 풀마 3이라는 거는 식이 두 개가 나온다는 뜻이죠. 이 a에다 1 넣었을 때 b에다 3 넣었을 때 a에다 1 넣고 b에다 3 넣으면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13. a에다 1 넣고 b에다 마이너스 3을 넣는다면 y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죠. 이런 식으로 두 개로 쓰실 수 있습니다. 됐죠? 다음으로 필수예제 2번까지 했습니다. 지금 다음에 중심이 좌표축 위에 있는 것까지 했고